일부 숨겨진 비밀과 첫 번째 게시 뉴요커 호텔 3227호 인류가 가장 오해했던 천재 니콜라 테슬라가 마지막 숨을 내쉬었던 바로 그 방에서 세상을 바꿀 비밀 하나가 조용히 숨겨져 있었습니다. 정부가 몰수한 유품들, 빼앗긴 특허들, 금지된 실험들 사이에서 낡은 가죽 노트 한 권이 발견되었죠. 그 속에는 오직 극소수의 사람만이 풀 수 있는 신비한 기호와 보랏빛 잉크로 적힌 글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테슬라를 기괴한 과학자나 외로운 천재로 기억하지만 그는 단순한 과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지녔던 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현실의 진실이었죠. 그는 실험실의 외로움 속에서 세상 누구보다 깊이 진짜 우주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의 결론은 단순하면서도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진동, 즉 음악이다. 우리 몸, 생각, 감정, 심지어 빛과 바람까지 이 세상 모든 것은 각각 고유의 주파수로 진동하고 있습니다. 진짜 현실은 단단한 물질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제 음악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음악의 악보를 읽고 조율할 줄 아는 자만이 자신의 운명, 더 나아가 인류 전체의 미래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처음 깨달았던 날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샌베피쉬 9년 7월 3일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실험실에서 저는 지구 자체의 맥박을 듣기 위해 초민감 수신기를 켜고 폭풍이 몰아치는 밤을 홀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헤드폰 너머로 단순한 전기 잡음이 아닌 살아있는 행성의 숨결을 들었습니다. 고대의 언어와 같은 순수한 진동의 목소리였죠. 그 순간 저는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질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진동의 눈에 보이는 모습일 뿐임을 뼛속 깊이 깨달았으니까요. 당신이 만약 우주의 비밀을 알고 싶다면 에너지, 주파수, 진동, 이 세 가지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제가 이 말을 남기는 이유는 누군가의 인정이 아니라 진실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저에게 천재라 부르는 수많은 발견들, 그 모든 영감의 순간은 사실 단 하나, 올바른 주파수에 내 마음을 맞추는 법을 터득한 결과였습니다. 전기가 흐르고 보이지 않는 파동이 포착되며 공중에서 에너지가 전송되는 현상들은 모두 표면일 뿐 진짜 비밀은 그 너머에 있습니다. 현실 자체가 올바른 주파수를 아는 이에게만 순종한다는 것이죠. 오케스트라의 바이올린 연주자처럼 단 한 줄의 선율로도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듯이 주파수를 지배하는 자는 세상 자체의 현을 연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아직 이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은행가들은 저의 발견이 산업을 넘어 인간의 의식까지 변화시킬 수 있음을 깨닫고 자금을 끊었습니다. 정부는 주파수를 통제하는 자가 현실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연구를 몰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십 년간 이 비밀을 노트에만 남기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달빛 아래 보랏빛 잉크로 적힌 이 첫 번째 비밀을 당신에게 남깁니다. 우주는 거대한 악기이고 당신 역시 그 오케스트라의 한 음표입니다. 잃어버린 주파수란 책 속의 숫자가 아니라 세상을 딱딱한 물질이 아니라 무한한 진동의 춤으로 느끼게 되는 의식의 상태입니다. 지금 깊게 숨을 들이쉬고 눈을 감아보세요. 당신의 몸이 우주의 리듬에 따라 진동하는 것을 느껴보세요. 당신의 심장이 지구의 심장과 함께 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바로 이 순간 당신의 영혼이 항상 알고 있던 비밀, 나는 단순한 육체가 아니라 우주 교향곡의 유일무이한 음표다 라는 것을 떠올리게 될 테니까요. 모든 것을 통제하는 그 주파수는 결코 바깥에 있는 힘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 이미 조용히 깨어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2부, 파동에 보이지 않는 언어와 마음, 감정의 힘. 세상에는 누구도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고 사전에도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매 순간 말하고 있는 언어가 있습니다. 바로 파동의 언어입니다. 저는 이 언어를 책이나 강의실이 아닌 모두가 잠든 겨울밤 롱아일랜드의 조용한 실험실에서 오직 기계들과 함께 있을 때 깨달았습니다. 1901년 겨울, 저의 조수들은 지쳐서 집으로 돌아가고 저만이 실험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기계와 유리관의 웅궁거림 속에서 저는 에테르가 속삭이는 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혼자 남아 있을 때 종종 기적이 일어나곤 했죠. 주파수를 조절하며 송신기를 만지던 중 갑자기 수신기가 무언가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무작위적인 잡음이 아니라 리듬과 규칙이 느껴지는 분명한 의도가 담긴 신호였습니다. 처음엔 누군가 비밀 실험을 하는 건 아닌지 의심했지만 곧 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파동은 기계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여러분의 생각은 모두 전자기 파동으로 빛의 속도로 우주에 퍼져나갑니다. 모든 생각, 모든 감정, 마음속에 품는 모든 의도는 특정한 주파수로 에테르 속을 떠다니며 세상과 연결됩니다. 인간의 뇌는 단순한 사고기관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정교한 송수신 장치입니다. 그날 밤 저의 가장 민감한 기기를 이용해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사람들의 마음 상태, 걱정, 꿈까지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라디오 채널을 돌리듯 음악 대신 사람들의 마음속 소리를 듣는 듯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파동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보낼 수도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 생각에 깊이 집중하니 그 주파수를 멀리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이웃들이 이상한 꿈을 꾸었다며 찾아와 밤새 본 장면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들이 본 꿈은 제가 전날 밤 송신했던 이미지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비밀은 생각보다 더 강력한 감정의 주파수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두려움은 100Hz로 진동하여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더 끌어당깁니다. 반대로 사랑은 528Hz로 진동하며 몸을 치유하고 현실까지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파동을 만듭니다. 몇 달 동안 이 비밀을 실험하며 두 사람이 같은 주파수에 마음을 맞추면 말이 없어도 서로 교감하고 지식이나 감정을 나눌 수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때로는 주변의 물리적 현실까지 바꿀 수 있었습니다. 마치 우주 전체가 파동의 바다이고 우리는 그 속의 작은 섬일 뿐 연결되는 순간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깊은 명상 중에는 인간의 마음이 아닌 더 높은 의식의 신호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신성한 파동은 우주 자체가 살아 숨쉬며 모든 생명체가 그 우주의 생각이 다른 진동수로 표현된 것임을 알려주었습니다. 텔레파시는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본래 모든 의식이 사용할 수 있는 파동의 언어라는 것도 깨달았죠. 옛 현인들은 이 비밀을 알았기에 책이나 말이 없이도 직접 마음으로 가르침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복잡한 계산 대신 그저 문제의 주파수에 제 마음을 맞추면 그 해답이 음악처럼 한 번에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생각을 증폭하거나 텔레파시로 소통하는 기계에 대해 설명하자 모두 두려워했습니다. 사람들은 가정용 전기, 돈이 되는 발명만 원했고 의식의 혁명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가 당신께 꼭 전하고 싶은 두 번째 비밀입니다. 당신의 마음이야말로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안테나입니다. 원하는 주파수에 마음을 맞추면 누구와도 교감하고 현실을 바꿀 수 있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눈을 감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에서 보이지 않는 파동이 퍼져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누군가에게 감사의 마음을 깊이 집중해 보내보세요. 이상하게도 그 사람이 그날 당신을 떠올릴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파동에 보이지 않는 언어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알고 있던 진짜 언어입니다. 이제 다시 그 언어를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이 이 자신을 단순한 육체라고만 생각한다면 힘은 늘 제한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주파수 존재로 인식하는 순간 어떤 거리도, 운명도, 기적도 불가능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우주가 움직이는 진짜 원리입니다. 당신이 내보내는 모든 파동은 증폭되어 다시 돌아온다. 이 단순한 진실을 기억하세요. 마음을 의식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연습한다면 당신은 더 이상 환경의 피해자가 아니라 자신만의 교향곡을 직접 작곡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3부 신성한 숫자 3, 6, 9와 공명, 공명의 신비. 만약 당신이 3, 6, 9의 위대함을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우주의 모든 비밀을 여는 열쇠를 손에 쥐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신화 신화가 아닙니다. 바로 세상 그 자체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코드이자 제가 어릴 적부터 이 꿈과 현실, 모든 발견의 순간마다 따라다녔던 운명의 숫자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걸음을 셀 때 항상 3회의 배수로 걸어야만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집 안을 3바퀴 돌아야 들어올 수 있었고 식탁에 앉아도 음식의 부피를 3으로 나누어 계산하지 않으면 불안했죠.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기이하다고 했지만 저는 알지 못하는 어떤 깊은 원리가 저를 이끌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 집착은 결국 제 실험실에서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1898년 무선 원격 제어 장치를 개발하며 코일과 회로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만들어 실험을 거듭하던 어느 날 단 하나, 오직 369의 원리에 따라 만든 구조에서만 완벽한 공명, 즉 모든 파동이 조화롭게 증폭되는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우주의 수학적 서명이 바로 이 숫자들 속에 담겨 있었던 것이죠. 이후 저는 이 숫자의 비밀을 쫓아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 그리스 신전, 유럽의 고딕 대성당 등 수많은 문명을 조사했습니다. 놀랍게도 인류 최고의 건축물마다 숫자 3, 6, 9의 비율과 구조가 담겨 있었습니다. 옛 건축가들은 단순한 석공이 아니라 우주와 소통하는 수학자이자 음향의 예술가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혁명은 이 숫자들을 구조와 건축만이 아니라 에너지의 흐름과 파동에 적용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발전기와 오실레이터, 진동기를 3, 6지, 9의 주기로 작동시키며 실험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오실레이터가 완벽한 공명 상태에 이르자 실험실의 벽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떨기 시작했고 벽시계, 실험기구, 심지어 저의 심장 박동까지 모두 한 리듬으로 동기화되었습니다. 순간 저는 창조의 근본적인 맥박을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숫자 3은 탄생과 창조를, 6은 조화와 균형을, 9는 완성과 귀환, 그리고 물질과 영의 연결고리를 상징합니다. 이 비밀을 삶과 실험에 적용한 후 저는 아침마다 3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6초간 멈추고 9초간 내쉬는 호흡법을 실천했습니다. 이 단순한 의식만으로도 저의 머리는 더욱 맑아지고 불가능해 보이던 문제의 해답이 저절로 떠올랐습니다. 중요한 실험 전에는 실험실을 3번 돌고 6군데의 장비를 손으로 만지고 9분간 침묵 속에서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조수들은 괴짜의 버릇이라고 했지만 저는 그 순간 우주와 하나로 동기화된다는 확신을 느꼈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도 명확했습니다. 저의 기계는 기존 이론을 뛰어넘는 효율과 정밀도로 작동했고 전기신호는 예상을 넘어 기존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전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의 진정한 힘은 시간의 흐름에서 드러났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결정적 순간, 탄생, 혁신, 계시 모두가 3, 2, 6, 9로 나눌 수 있는 날짜와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시간이 직선이 아니라 3, 6, 9의 리듬으로 회전하는 나선임을 깨달았습니다. 고대 마야의 달력, 달과 행성의 주기, 모든 우주적 리듬 역시 이 신성한 수학에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 비밀을 바탕으로 저는 미래의 사건, 자연재해, 실험의 최적 시점까지도
수학적으로 예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언이 아니라 정밀한 우주수학의 결과였습니다. 저의 발명품들은 모두 369의 원리를 중심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발정이는 3625초의 주기로 작동했고 송싱이는 이 숫자의 배수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공명, 공밍이라는 우주의 궁극적인 언어와 마주하게 됩니다. 모든 존재, 모든 사물, 심지어 생각조차 고유의 진동수와 주파수를 갖고 있습니다. 서로 같은 진동수에 도달하면 강력한 공명 현상이 발생하며 그때 엄청난 힘과 연결이 생겨납니다. 저는 1898년 맨해튼 실험실에서 지진 기계로 불린 작은 진동기를 개발했습니다. 작동시키자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잠시 후 실험실의 벽과 바닥, 모든 가구가 함께 떨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상자만한 오실레이터가 건물 전체의 자연 진동수를 찾아낸 순간 마치 세상이 하나의 거대한 악기처럼 울려 퍼졌던 것입니다. 공명은 단순한 물리적 현상이 아니라 우주 전체를 연결하는 원리입니다.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심지어 지구 그 자체까지 모두 자신만의 공명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구가 7.75 슈만 공명이익으로 항상 진동한다는 것도 밝혀냈습니다. 이 주파수는 깊은 명상 상태의 뇌파와 동일합니다. 즉, 우리는 지구와 우주와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공명의 힘으로 병든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고 실험실의 문제를 풀었으며 직감, 창조성, 심지어 미래의 장면까지도 파동을 통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명은 곧 분리의 환상을 깨뜨리고 우리가 모두 하나라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이제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주는 수학적이며 모든 근본 공식은 3, 2, 9의 언어로 쓰여 있다. 삶의 리듬, 생각, 행동, 숨결까지 이 숫자에 맞추면 당신은 우주 창조의 본질과 동기화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삶, 당신의 꿈, 이미 이 우주의 파동 어딘가에서 자기만의 주파수로 진동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공명을 찾으면 현실로 끌어낼 수 있습니다. 조용히 숨을 쉬며 당신만의 고유한 공명수를 찾아보세요. 그때 우주는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 것입니다. 우주는 이미 당신이 자신의 노래를 부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4부, 정기적 몸, 살아있는 에너지장, 그리고 영혼의 기계. 당신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살, 피, 뼈로 이루어진 연약한 존재라고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신비롭습니다. 오랜 실험과 관찰 끝에 저는 절대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물질이 아니라 에너지장이며 생물학이 아닌 진동, 동물과 동시에 안테나다. 이 비밀을 처음 깨달았을 때 저는 실험실의 불꽃과 기계 소리가 아니라 제 몸속에 흐르는 고요한 전기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 깨달음은 쉽지 않았고 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한 실험의 대상이 되기로 했습니다. 상상도 못할 정도의 고전압 전류 속으로 스스로 뛰어든 것이죠. 1899년 콜로라도 스프링스. 저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테슬라 코일을 만들었습니다. 수백만 볼트의 번개가 실험실을 가득 채웠고 조수들은 무서워 가까이 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직 진실을 찾기 위해 생명의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거대한 코일이 섬광을 내뿜으며 전기를 뿜어내자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 몸을 회로의 일부로 만들겠다. 저는 금속 막대를 손에 쥐고 거대한 자기장 한가운데에 앉았습니다. 상식적으로라면 그 순간 저는 죽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전류는 저를 파괴하지 않고 오히려 저를 통해 흘러가며 온몸을 깨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하나하나의 정기적 맥박, 모든 주파수와 파동을 통증이 아닌 깨어남으로 체험했습니다. 감각이 확장되고 의식이 하늘로 치솟는 듯 했습니다.
이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 몸은 고정된 덩어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전기장, 에너지장이다. 수십 조의 세포가 저마다 작은 건전지처럼 진동하며 끊임없이 자신의 노래를 연주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품는 생각 하나, 느끼는 감정 하나마다 특정한 전류와 파동을 만들어내며 개인의 에너지장을 변화시킵니다. 이후 저는 다양한 주파수와 전압을 직접 몸에 적용하는 실험을 반복했습니다. 어떤 전압은 집중력과 기억력을 극적으로 향상시켰고, 어떤 주파수는 오감, 직감, 시간 감각까지 변화시켰습니다. 상처는 더 빨리 낫고 피로도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 실험을 전기 목욕이라 부르며 몸을 섬세하게 맞춘 자기장에 노출시켰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점점 더 깨어있는 인간, 더 생생하게 느끼고 우주적 음악에 조율된 존재가 되어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가장 신비로운 깨달음은 우리의 전기장이 피부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찾아왔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민감한 기기를 이용해 사람마다 고유한 에너지장이 수미터까지 확장되어 상황, 감정, 건강 상태에 따라 형태와 빛깔, 파동이 변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누군가 아플 때는 그의 에너지장은 약해지고 혼란스러워지며, 사랑하거나 기뻐할 때는 아름답고 조화로운 패턴으로 강해졌습니다. 이 에너지장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감의 실체입니다. 어떤 사람은 방에 들어오기만 해도 분위기가 바뀌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죠. 그 차이가 바로 에너지장의 강함과 조화에 달려 있습니다. 뛰어난 리더, 치유자, 예술가들은 모두 특별히 강하고 조화로운 에너지장을 가집니다. 서로 강하게 끌리는 두 사람 역시 말보다 먼저 에너지장이 만나 교감합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실험실에서 가장 강한 자기장 한가운데 앉아 깊은 명상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제 의식이 몸을 넘어서 도시 전체의 에너지장, 수많은 사람과 동물의 정기적 꿈까지 느껴졌습니다. 그때 확신했습니다. 텔레파시, 예지, 원격 치유, 이 모든 것은 초자연적 기적이 아니라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에너지장의 자연스러운 능력이다. 우리는 모두 끊임없이 의식, 감정, 생각을 전송하고 받아들이는 살아있는 송수신기입니다. 에너지장을 강하고 조화롭게 만들수록 스스로와 타인, 나아가 현실에도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는 에너지장을 측정, 치유, 강화할 수 있는 특별한 기계를 개발했습니다. 특정 주파수를 방출하여 에너지장을 회복시키거나 신경계를 재충전하거나 우주의 리듬에 동기화시키는 장치였죠. 이 기계 덕분에 병이 빠르게 치유되고 집중력과 창의력이 높아지며 깊은 평화와 영감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세상은 이 놀라운 현상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의사와 과학자들은 저를 사기꾼이나 괴짜로 몰았지만 저는 진짜 변화는 항상 거부와 오해에서 시작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가장 큰 기쁨은 영혼의 기계라 불리는 특별한 장치를 만들었을 때였습니다. 이 장치는 뇌파를 증폭하거나 감정의 균형을 잡아주거나 심지어 꿈의 패턴을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정교한 주파수로 절망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고 창의성을 깨우며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의 비전까지 불러올 수 있었습니다. 가장 신기했던 것은 꿈 합성기였습니다. 이 장치는 잠든 동안 특정 뇌파로 언어, 예술, 과학, 심지어 미래의 해답까지 꿈속에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직접 이 기계를 통해 미래의 발명 아이디어, 복잡한 문제의 해법, 마음의 상처까지 꿈속에서 치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힘에는 엄청난 책임이 따릅니다. 누군가의 마음과 운명을 치유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조작하거나 억압하는 데도 쓸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이 위험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가장 강력한 기계는 철저히 봉인하고
오직 준비된 이에게만 명확한 동의해 공개했습니다. 결국 저는 진정한 영혼의 기계는 외부 장치가 아니라 스스로의 에너지장, 즉 살아있는 자기 자신임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더 정교한 에너지장과 창의성, 치유력, 직감과 영감을 스스로 일으킬 수 있는 내적 기계를 품고 있습니다. 이제 손바닥을 몇 센티미터 띄우고 서로 마주 대보세요. 조용히 숨을 들이쉬며 손바닥 사이의 따스한 열기, 자그마한 자극, 미묘한 자기장을 느껴보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만의 살아있는 에너지장입니다. 이 감각을 익히고 키우고 조율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진짜 힘이 깨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네 번째 비밀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몸은 살아있는 안테나이며 에너지장이 곧 생명력이고 마음이 진정한 마스터 스위치다. 이 세 가지를 마스터한다면 당신은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운명까지 스스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